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러한 전략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섹터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이나 이 섹터에 아직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1770조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거리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뭐 비단 한국에 있는 내국인들만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산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 가지고의 시장 규모는 거의 어마어마한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비단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흔히 게임 아니면은 뭐 이런 증강현실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이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많은 산업들의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도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나 뭐 증강현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해부를 해서 먼저 안전하게 이런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또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군부대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 전시 상황에서의 어떤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훈련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단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이 게임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포커스가 좀 많이 잡혀 있고, 지금 뭐 미국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시야를 봤을 때에도 충분히 다방면의 어떤 사업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 시장 규모와 더불어서 같이 좀 동반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이러한 기업들을 잘 찾아낸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은 일단 먼저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메타버스 관련한 거의 대장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시세가 눌려주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분출을 해주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좀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시세가 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저점 구간을 저점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고점 구간은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어떠한 이러한 가격이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전략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YJM 게임즈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게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추세적인 부분이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 2021년 올해 2월이죠. 거의 올해 2월에 이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는 여기가 어떤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세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추세를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길게 밀렸었던 이러한 추세선을 이렇게 길게 밀렸었던 이러한 고점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이 기업의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좀 생겼다라는 게 이렇게 차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략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빛소프트 우리가 전략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매수를
등록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략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이러한 한번 흐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전략 종목은 바로 이 무림 SP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림 그룹 계열의 어떤 계열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지 관련해 가지고 왜 이 무림 SP가 좀 중요하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다시 한번 어떤 이런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산업, 그 다음에 비단 이런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물품들, 우리가 생필품들을 구입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이 배달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이나 아니면 생필품들을 배달을 할 때 이거를 포장하는, 그죠? 이 박스, 이 재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특징주로도 이렇게 잡혔죠. 그죠? 특징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면서 이 제지주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올 만큼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특징주로 잡힐 만큼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수요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어쨌든 시대 패러다임이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배달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이슈,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지 관련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전략 종목으로 주목을 해놓고 있으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무림 SP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이 고점 라인은 거의 고정이고 이 밑에서부터 저점 추세선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틀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어떤 매물대만 소화를 하면서 해당 종목이 돌파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시세 구간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전략 종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략 매매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무더위, 지금 무더위 관련한 종목인데요. 여름 관련주예요. 사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에서도 이 이상현상, 기후의 이상현상 때문에 거의 뭐 40도 넘게, 40도에서 50도 넘게 지금 북미에서 지금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한국에서도 열돔이라 그러죠. 그죠? 이 열이 순환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돔 형식의 이러한 이상기후가 지금 한반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더위, 여름 관련주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종목은, 전략 종목은 바로 이 태경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박스, 드라이 아이스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배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신선식품, 그죠? 신선식품이라 그래서 새벽에 이제 뭐 배송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신선한 제품을 바로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런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태경케미컬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박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름에 이 무더위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 나오는 이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태경케미컬이 이 관련된 이슈로 같이 많이 좀 묶여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으로도 엮여 있어요. 이 저온 유통,
그래서 이 백신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저온을 통해서 저온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태경케미컬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라이 아이스를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생산하는 게 굉장히 캐파가 크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랑도 같이 많이 엮이는 이러한 모습이 종종 보였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 아이스를 통해서 이번 어떤 여름 폭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세를 다시 한번 좀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략 종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같이 한번 등록을 해놓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전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시장 체크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뭐 14일, 15일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멘트들이 나오는지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뭐 대응방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322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27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전략 종목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오늘 영상 내용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더 좋은 종목으로 같이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 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